자, 윤총 기자, 일단 오늘은 탄핵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좀 결기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실제로 의사 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한 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야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겠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관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언행을 자제하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현장 당직 근무를 섰는데요. 국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나요? 예, 조금 많이 수척해 보이죠. 예. 예. 안 그래도 그 본회의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국회를 떠나지 않고 본회의장 주변에서 작게나마 집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한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귤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걸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번 탄핵 가결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의 말처럼 현재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탄핵 2호, 3호, 4호를 내놓을지 아니면은 이번에 탄핵 가결을 통해서 조기 대선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할지에 대한 그런 고심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 6시간 정도 남아있거든요. 표결까지. 좀 더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SNS나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탄핵 찬성의 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은 탄핵 통과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자, 김용재 기자와 하던 얘기 좀 나눠보면 지금 선관위의 입장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노태혁 선관위원장도 부정선거 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는 뭐 펄쩍 뛰었어요. 네네네. 지금 노정면 의원 그 발언이 있어갖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끊겼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윤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 윤 대통령이 근데 그 전에 그간 보여줬던 모습들이 노동개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계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로 가갖고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추진력을 높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높은 추진력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 높은 추진력이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대 정원 2,000명도 아니 왜 갑자기 2,000명이 튀어나왔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숫자였기도 했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도 피해들이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용산을 취재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혼났다라는 이야기들을 왕왕 들어요. 예. 근데 뭐 직속 상관이라고 한다면 그 실무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지적을 하고 뭐 많이 나아가서 혼이 날 수도 있다라고 질책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시간이 막 새벽 2시, 3시 뭐 이런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떤 보고를 받는 상황도 있고 어제 일을 돌이켜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아침 회의 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들을 바로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그 민주당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 바로 잡아야겠다는 결심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들이 좀 결합된 게 아닌가 종합적으로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거의 확신에 가까운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점검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입장을 냈죠. 그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 대목의 일환은 그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낙선을 하거나 그랬으면은 분명히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정당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엄군이 촬영해 갔던 서버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재배치를 하는 비용이 한 20억 원 이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이 이제 들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선관위가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이걸 명분 삼아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20년을 보면은 이제 부정선거 의혹으로 증거 보전 신청이 진행 중일 때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단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이제 증거 인멸하려 한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관위는 이제 서버가 폐쇄망으로 운영이 돼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선관위 서버에 대한 논란은 탄핵 국면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